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들이 어떻게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4,040억 원의 배당금 등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인물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특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검은 돈과 막대한 수익금의 흐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같은 의혹들을 풀어줄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 내용으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유한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7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모두 19개입니다. 최근 2년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민영 개발을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개발이익금 4,040억 원을 어떻게 나눌 건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억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공했다며 전달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정 회계사는 현금 뭉치가 찍혀져 있는 사진과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천대유가 토지 헐값 분양과 아파트 직접 분양 같은 특혜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도 녹취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익 배분 구조와 함께 막대한 수익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도 파악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 4천억 원 중 일부로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자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창문을 열고 던진 겁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건물 밖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우연일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며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우연이라며 수상한 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살던 집으로 2년 전 19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김모 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전 총장과 화천대유가 연루된 것 아니냐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빌미로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하고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 윤 교수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낮게 집을 팔았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란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윤석열 게이트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도 수상한 거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이라는 등 윤 전 총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주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2,800명대 후반으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2,400명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수요일 확진자로 최다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대로 가겠다는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백신 패스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사람이 많은 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백신 패스를 받습니다. 접종을 다 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때 보여주면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외국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에게도 약 6개월간 백신 패스를 줍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증명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보충 수단을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능력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낸 미국에서는 외교적인 해법,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보니 젠킨스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 행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경고성 반응이 나온 직후입니다.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보도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사자 간 외교적 관여임을 확신한다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궤도를 바꿔가며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입니다. 요격이 어려워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I think the message is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talk, but on its terms. And they'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alking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talk about, and that is, of course, denuclearization. 합동참모본부는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 연합 자산으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한 교도소에서 30명이 넘는 사망자와 5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의 충돌 때문인데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폭력 사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구급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급하게 나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에콰도르 서부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신 5구가 참수된 상태로 발견되는 등 35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이들은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El momento que ingresamos encontramos aproximadamente 19 cadáveres por impacto de proyectil de arma de fuego y también por granadas. 경찰은 폭동이 발생하자 특수부대 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유혈 사태는 교도소 안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마약 밀매 조직 사이에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에선 교도소 내 폭동으로 지난해엔 100명 넘게, 올해엔 150명 이상 숨졌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엔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져 79명이 숨졌고, 7월에도 교도소 2곳의 폭동으로 27명이 사망했습니다. 7월 폭동 이후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은 교도소 내 재소자 인원을 축소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 주에 북한 관련 소식을 속보로 잇따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단절돼 있는 이 남북 통신 연락선에 대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10월 초부터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드 기자,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10월 초면 곧이네요. 네,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말씀하신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을 언급한 건데요. 지난달 10일에 일방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 연락선 복원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아지는 건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우리를 도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과의 훈련 등으로 자신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적대시 관점과 정책을 철회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새 행정부가 달라진 게 없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주장은 역대 정부의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네,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1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개 시내버스 회사 중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3곳이 정상 운행하고 이 파업 회사의 경우에도 비노조원들이 운행에 나서면서 평상시에 61% 정도는 운행할 것으로 대전시가 내다봤습니다. 또 불편이 덜하도록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도시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년 3년 연장과 임금 4.7% 인상,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명시하는 걸 요구했는데 이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새벽 2시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노사 간의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선수들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네, NBA 선수 90%는 백신을 맞았지만 몇몇 선수들이 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브루클린 네츠의 주력 선수 카이리 어빙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love to just keep that private and, handle it the right way with my team and go forward together with a plan. So, obviously I'm not able to be present there today so fast.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막을 앞둔 미디어데이 행사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화상 기자회견을 한 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의 경기나 훈련, 행사에 참여하는 걸 금지했는데요. 이 어빙은 백신을 맞지 않는 한 홈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앤드류 위긴스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력 선수들이 빠지면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데요. NBA는 현지 시간 29일 백신을 맞지 않아 못 뛴 경기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이 미접종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백신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접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at I was very skeptical about it all, but after doing my research and things of that nature, I felt like it was best suited for not only me but for my family and for my friends. And and that's why I decided to do it. So, listen, you have to do what's best for you. 미국 보건당국은 그동안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접종을 장려해주길 바라왔는데요. 이날도 제임스는 저마다의 선택이 있는 법이라면서 접종을 장려하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조직위의 계획에 따르면 중국 본토 거주자들만 현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는 중국에 도착한 뒤 21일간 격리를 마쳐야만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